2018년도 전면 개정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는 어떤 정말 제대로 된 교육권 하나 보장하지 못했던 그 법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 장애 학생들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 장애 유아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해 주고 우리 성인 장애인들도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6월 30일 교육부에서 행정조치 사항을 내렸습니다. 다들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실기교사들 특수교육 관련한 과목들을 단 하나도 유사하지 않았던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학생 이해에 필요한 그 어떤 과목도 유사하지 않은 그런 실기교사들을 우리 장애학생들을 맡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17층에 있는 교육부는 어떤 생각을 하기에 비장애 학생들은 4년제 정규 사범대학을 나온 교사들에게만 교사를 하게 하면서 단지 장애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실기교사들에게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장애에 대한 몰상식한 이해를 하시고 있는 교육부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를 분노케 하는 것은 3년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예비교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모든 사람들이 3년간의 힘든 투쟁으로 만들어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에 앞선 행정조치 사항에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예비교사들 3년간 열심히 투쟁해서 법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행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뒷짐지고 쳐다만 봐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실질적인 욕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교육법인데 교육부에서는 독단적으로 졸속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동안 투쟁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 정책과장을 만나서 면담 협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 말 좀 들어달라고 특수교육 정책과장 앞에다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좀 들어달라고 우리 교사들, 예비교사들 뭘 요구하는지 우리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 말만 좀 들어달라고 그것만 좀 행정조치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규모 집회, 노숙농성, 28일간의 천막농성 힘든 시간 동안 교육부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 예비교사들이 힘을 모아 또 한 번 투쟁을 가열차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수교육 정책과장님, 제발 최종 결정 교육부가 해도 됩니다.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 우리 예비교사들, 부모님, 장애학생, 그리고 전문가 교수 집단들 모두 포함해서 다같이 얘기를 하고 다같이 입장 조율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조치랑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외치면서 인사드렸습니다. 장애인 교육 하자는데 일실행정 몇 말이냐? 장애인 교육 하자는데 일실행정 몇 말이냐? 일실행정 몇 말이냐?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한 저희 아무리 장애인이고 하지만 그것말로 저 관심 없는 문제만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경기를 못 가졌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되려
물어보기도 했고, 뭐 안 되겠다, 들어오면 다치겠다, 그러면서 누가 다쳐도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게 해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농담하라고, 그냥 저희 뭐 그때 어렸을 때 안 왔다, 받아주진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좀 된 것도 아니니까 분노의 마음을 갖고 서울로 상경한 지 28일이 됐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점점 꼬라지가 남루에서도 교육부에 대한 저의 분노와 이번 행정조치를 꼭 백지하겠다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듣지 못한다고 해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교육부 너네 마음대로 이런 행정조치 말도 안 되는 사학점 가지고 선생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전문성 없는 교육을 받게 하게끔 만든 교육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게 됩니다. 저희 학생들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지금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지금 천막에서 28일째 투쟁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모였습니까? 우리 장애 아이들이 정말 더 좋은 특수교육의 질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뭉쳤습니다. 교육부는 정말 제 눈을 한번 씻고 저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특수교육입니까? 자기네들을 위한 특수교육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정말 민간 공동 모든 장애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그런 TFT를 구성해서 정말 장애 아이들이 새로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말 좋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30년 40년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교육부는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질 높은 특수교육, 아무나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많은 커리큘럼 속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꿈이 있습니다. 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육시간, 수학여행 시간에 모두 제외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차별 없는 교육 속 교육 테두리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꿈을 꿉니다. 또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장애 부모님들, 현직 교사 모두 우리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참 치밀합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 때라고 못 먹치겠지, 얘네 6월 27일 투쟁 한 번 하고 그냥 끝내겠지라고 했지만 정말 깨어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들이 방학을 마다하고 전국에서 노숙노동을 하고 전국 교육청에서 투쟁을 하고 서울 정부청사 앞에 공원에서 천막에서 28일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지만 우리 지금 시작입니다. 우리 투쟁 꼭 이번 행정조치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행령 시행규칙 꼭 정말 좋은 법 만들 수 있게 우리 학생들, 역사 속에 중간에 있는 우리 학생들 꼭 함께 힘들어도 고생해도 희생해도 같이 투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교육주체 똘똘 장애교육권 쟁취하자. 교육주체 똘똘 장애교육권 쟁취하자. 장애교육권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켜줄게, 아이들아 사랑한다. 선생님이 지켜줄게, 아이들아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긴장하라. 교육부는 긴장하라. 교육부는 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네, 다음 발언.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음악교사, 수학교사, 국어교사, 미술교사 이렇게 다 따로 있었는데 수학교사가 스케치 몇 번 하고 미술을 가르칠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데 왜 교육부는 대화를 하려고 안 하는지, 자기들이 정한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것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는 제가 아니라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라는 식으로 일 똑바로 해라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니까 또 바로 저희에게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대화를 하자고요. 근데 참 웃긴 게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그렇게 조용히 하던 그 사람들이 왜 위에서만 그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며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가열차게 앞으로 투쟁을 진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릴레이 농성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적인 그런 어떤 투쟁적인 그런 가열차게 그런 투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팔자구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픽게 잠깐 내려주시고 팔자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장애인도 국민이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기에 오늘도 저희는 이 거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특수교육과를 오려고 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른 과에도 많이 붙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특수교육과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제 특수교육을 선택하고 제가 입학할 때는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국의 특수교육과도 8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장애인들이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이 5% 미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제가 2001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 특수교육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 2학년 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 팩스가 왔습니다. 신문 기사가 팩스로 왔는데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특수교육과 경쟁률, 취업률 올해도 1위. 그리고 밑에 저희 아버지의 글씨로 멘트가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멘트를 저희 아버지가 팩스로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과에 들어온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마인드가 강해서, 저희가 사랑이 많아서 특수교육과에 왔나?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게 특수교육과의 저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장애아동을 바꿀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에 저희 이번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06년에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정말 미국의 특수교육법과 별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최고의 법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제가 입학했던 당시 2001년과 굳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네, 스위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스위스, 최고의 국가 스위스. 그 나라 특수교육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특수교육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은 정말 선진국입니다. 그들의 교육부는 그런 최고의 법을 시행령, 시행규칙 같이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기말고사 공부 한참 하고 있을 때 어느샌가 문자가 오고 어느샌가 지금 뭐 난리가 났다더라. 시험하는 거, 시험 보는 과정에 예. 정말 어떻게 일을 그 정부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 그런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내일 수요일에 그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토론회 주제로는 그 치료 교육 지원 관련된 그런 토론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문을 보니까 거기 이석진 과장이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석진 과장도 아마 저희가 거기 참가할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떳떳하면 오겠죠. 그리고 할 말이 많으면 오겠죠. 예. 정말 와야 됩니다. 와서 우리 얘기 들어야 되고,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예. 그거 하나 외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비교사 똘똘 뭉쳐 후속조치 막아내자. 예비교사 똘똘뭉쳐 우선조치 막아내자. 우선조치 막아내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예, 또. Singing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교육부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이런 시행 조치를 내려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법안이 일반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법이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밀실행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특수교육을 선택하게 네. 됐냐면 제가 원래 교육 쪽에 일을 하고 싶어서 교사를 꿈꿨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되고 나서 특수교육이라는 분야가 있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이왕 가르칠 거면 특별한 아이들을 특별하게 가르쳐보는 게 삶을 더 재밌게 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 결정하게 됐어요. 아, 고등학교 때. 네. 사람이 되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계속 퇴직할 때까지 교사하고 싶고요.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학교를 다 같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워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특수학교 말고 직업 전문 그런 학교를 하고 싶어요. 제가 중등특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업이나 제빵 뭐 이런 쪽으로 아이들을 좀 더 기술 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교 세워보는 게 꿈이에요. 네. 치료교사라는 것은 치료특수교육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한 4년제 대학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이고요. 그런 여태까지는 그런 교사 자격이 있었어요. 시험 자격증이. 근데 실기교사라는 거는 2, 3년제 전문대를 나오는데 실기교사가 대부분 실업계 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나 뭐 실과 이런 걸 전공을 해서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전공을 하게 되면 특수학교에 와서 치료교사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자격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교사가 방면이 갈리는데 실기교사라는 건 치료교사는 아무래도 치료특수라는 특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과 과정도 4년, 저희랑 똑같이 4년이고 저희랑 비슷한 그 과정을 겪거든요. 학습장애, 시각장애 이런 수업을 듣는데 실기교사는 교직도 2과목밖에 듣지 않고 또 그런 장애 영역별 특징 이런 걸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의료나 작업 그런 치료만 배워서 치료교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수교사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또 여태까지 치료교육하고 특수교육 차이가 되게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많이 그게 정확히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아서 이번 법이 바뀔 때도 치료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런 쪽으로 돼서 그 사람들을 구제책으로 이 시행조치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구제책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계획된 프로그램 없이 바로 특수교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면으로 잡았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교사보다는 실기교사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시험을 보는 자격만 주는 것일 뿐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단순히 시험을 보는 자격증을 주는 것이지만 그리고 생각해볼 때 저희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특수교육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미 배워왔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희와 같은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가 갖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전문화되는 개별화 서비스 이런 측면이 조금 저희 특수교사가 가졌던 마인드랑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장에 가보면 되게 치료교사분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전문적인 제가 함부로 평가를 못하겠는데 전문적이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다고 봐요. 아무래도 특수교사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임이라는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그냥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게 망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의 1년을 그런 점에서
전문성을 보장하는 그 실기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도 정확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뭐 과목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어야겠고요. 교육부가 또 지금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희랑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 산무 같아요. 대하여대 2학년 강현진입니다. 특수교육과. 강현진. 네. 예. 예, 저는 한국특수교육과 학생총연합회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경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학회장 홍정훈입니다. 홍정훈 씨요? 예, 홍정훈. 그 뭐지? 저희가 자막 들어갈 때 직책 이제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특령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뭐지? 교육부가 이제 후속 조치라고 이제 발표한 것이 이제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이번 연도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이제 민관 모든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함께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시행령 시행 규칙도 교육부의 위주로 정책을 만들고 이제 저희 이제 장애인 교육 주체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밀실 행정을 했다는 게 그냥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다음에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은 치료교사 전환과 실기교사에 대한 임용권 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교사와 치료교사의 구분을 하게 되면요, 치료교사는 치료 특수교육과를 나온 학생들, 그 부분에 그 학생들이 이번에 치료 교육이 삭제됨으로써 이제 그들이 336시간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제 중등, 초등, 유축으로 나누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가 나왔고, 또 하나의 문제는 2년제 실기교사, 물리치료학과나 작업치료학과에 대해서 이제 실기교사들이 단 4학점이 이제 특수 교육에 대한 그런 거, 실기 교사 이론, 실습론 이런 거 단 4학점으로서 이제 중등 특수 교육으로 이제 임용권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한국특수교육 학생총연합회나 장애인교육연대나 우려하는 것이 그 단 4학점이 과연 우리 특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화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단 4학점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전문화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크게 분노하였던 부분이고요. 그 만약에 실기 교사들이 만약에 특수교육
임용이 돼서 특수교육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전문화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실기교사에 대한 임용권 전면 반대,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이 만약에 4학점을 받고 무슨 보건 그런 과목 단지 4학점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일주일에 4시간이거든요. 예, 그 4학점을 받고 그러니까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의학에 대한 의학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이건 분명하고, 또 만약에 그 양호 선생님을 만약에 4학점을 듣고 일반 학교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자격을 준다는 거는 이게 교권에 대한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실기 교사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실기 교사들은 특수 교육에 대해서 거의 배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특수 교육 전문성, 그 아동 장애 영역에 대한 몇 과목에 대한 그 지도를 배우지도 않고 단지 그 교육학이랑 그다음에 실습 전공을 4학점을 받고 중등 특수 교사에 대한 임용을 준다면, 그럼 특수 교육은 정말로 그 특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훼손하는 일이고, 아까 간호사가 4학점 되고 의사 되면 저도 간호사 하고 4학점 듣고 의사 시험 볼래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특수 교육 정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4년 동안 정말 배치된 커리큘럼을 다 듣고 교직 다 듣고 해서 힘들게 논문을 발표하고 실습을 나가서 아동을 가리키고 그런 과정을 다 모아서 자격증을 나와서 우리가 임용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에 대해서 실기교사에게 그렇게 실기교사 아무나 4학점 듣고 이렇게 자격을 준다고 하면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기교사 부분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어떤 투쟁을 하든 저희가 꼭 이 특수교육 전문성은 저희가 예비교사들부터 사수하고, 우리 소중한 특수교육,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특수교육이 아닌 정말 우리들의 소중한 특수교육을 지키려고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대학을 좀 늦게 가서요.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특수교육을 배우면서 취미로 많이 봉사활동도 나가고 정말 장애인 봉사에 대해서 정말 열정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막상 특수교육을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자원봉사나 이렇게 희망으로 봉사했던 거랑 특수교육을 정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랑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점점 과목도 배워갈수록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후속 조치 이렇게 생기고 정말 이게 길거리에 나와 보니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말 보는 시선, 그리고 장애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 자체에서도 특수교육은 정말 이 아래쪽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교 이제 1년 반 정도 다니면서 이런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비 교사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정말 어떤 집회들에 참여하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된다면 정말 특수교육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교사로서 정말 더 앞장서서 우리 특수교육 정말 소중하게 지켜내고 싶고, 물론 아이들하고 정말 더 우리 아이들 정말 좋은 특수교육 할 수 있게 제가 배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말로 최고의 선생님이 돼서 그레이티스트 티처가 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특수교육 하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정말 자기 밥그릇이 아닌 정말 우리 소중한 특수교육 전문화된 소중한 특수교육을 지키려고 이렇게 지금 천막에 와 있고 투쟁을 하고 있고, 정경과 몸싸움도 하고 많이 다치고 많이 희생되고, 그런 시간이 있어도 정말 우리 소중한 특수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것도 할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특수교육, 교육의 한 분야지만 정말 우리 장애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이고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인의 반대가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한 번 더 장애인 교육에 대한 문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따뜻한 세상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 장애 아이들을 지키는 우리 예비 특수교사들의 눈물 어리고 힘든 투쟁 보셨을 건데 더 많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부장 맡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예, 학회장이요? 예,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학과장이에요, 뭐 학과장이에요. 카톨릭대학교. 예, 가톨릭대학교입니다. 카톨릭. 가입니다, 가. 예, 가톨릭입니다. 원래 카톨릭도 맞는데 네. 그냥 공식 명칭이 가톨릭으로 되어 있어서 예, 가로 써요. 아 그래요? 예, 가톨릭이요? 예, 가톨릭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성함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예. 주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부장 맡고 있는 예,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김동욱 씨요? 예, 김동욱. 그 3학년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농성 이제 저번 달부터 이제 해서 28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농성을 이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폐기되고 나서 이번에 이제 부모님들이 3년 동안 이제 공을 들이셔서 이제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이제 제정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특수교육진흥법에 있던 이제 치료 특수교육이라는 그런 분야가 삭제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적으로 그런 치료 특수교사들이나 치료 특수교육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관련된 실기교사들이나 치료학과 졸업자들을 그런 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교사 임용에 대해서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후속 조치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 특수교육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후속 조치 때문에 저희가 이런 농성을 시작했고 원래 처음에는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저희도 이게 처음이고 농성을 할지는 몰랐고 저희는 처음에 그런 후속 조치 사항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좀 빨리 끝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부 측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이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수교육 주체인데 이제 저희들 한 특련뿐만 아니라 이제 장교련 측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수교육을 받는 이제 주체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27일 이후부터 지금 28일 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이제 치료교사가 이제 삭제되면서 이런 후속 조치가 내려왔는데 먼저 교육부 측에서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전에 어떤 그런 이제 법 관련 사항이 있으면 교육 주체들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이제 교사들 그리고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 조치 사항이 나오기 이틀 전에 먼저 교육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같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을 내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이제 갑자기 이런 후속 조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 주세요. 먼저 이제 크게 보면 이번에 조치 사항이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교육부 측에서는 먼저 이번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이제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뭐 관련 제반 사항들을 교육 주체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행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 막상 이번 조치사항이 나오기 이틀 전에 먼저 상명하달식으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교육부 측에서는 이제 같이 못하겠다. 자기들 알아서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말이 있은 이후에 이틀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일시 행정적이고 이제 조금 자기들 뜻대로만 돼 있는 그런 식의 조치사항을 내려온 상태라서 저희들은 그런 말 때문에 처음에는 교육부 측에서
같이 하겠다, 교육 주체들과 같이 하겠다 했는데 그런 걸 무시한 채 자기들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빗 들어갈 텐데. 이거 많이 나온 예들인데, 그러니까 병원을 가보면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제 의사 일을 좀씩 하잖아요. 환자들을 돌본다거나 이런데 그 사람들에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는 게 그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IP를 짜고 수업을 할 때도 그 학생들의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중도 중복이나 이제 좀 심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 틀 안에서 이제 교실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하고, 또 이제 일반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전환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지역사회 그런 자원 같은 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연계 프로그램, 복지관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기교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교사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는 교육이란 걸 이제 목표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저희는 특수교육 사범대학을 들어온 거고, 그 사람들은 치료라는 걸 하기 위해서 치료교육과를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육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교직을 4학점을 듣는 걸 가지고 이제 특수교육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건데, 물론 교직 4학점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말이 엄청. 그러니까 제가 그제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이게 이동권에 관한 그런 거였거든요. 어제 그걸로 열띤 토론하다가 결국에 잤어요. 아침에 후회했어요. 왜 우리 그 얘기했을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우리 아침에 했던 자기소개하고 집행위원장님이 교양해 주실 거고요. 집행위원장님 해주시구나. 내일 교양할 사람 필요해요.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집행위원장님이 내일 안 계시니까 토론회 네. 그럼 강남대에서 교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외국 얘기하시겠네. 11시 반부터 다른 얘기해볼까? 아니면 난 항상 주제가 집행위원장님이 계실 다르잖아. 수도 있어요. 계시지 않으시면. 네. 11시 반부터 1시까지 1인시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1인시 하고 남는 인원은 여기 청소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비가 안 오면 다시 드러내고 저걸로 다시 다 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하고요. 네. 회의 결과야? 1시부터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거 대답해. 어디서 한승연에서 이렇게 하래? 아니야지 이거. 아 이거 왜? 왜 설계강 짱이 하라고만 하는 거죠? 아니 왜? 아 이거 좀 있으면 철거하는데. 철거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대규모 집회 몰라요. 하겠지. 아니 근데 경고장 날라왔는데 다시 뛸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3차까지라면. 3차 내면은 강제로. 5차까지는 된대요. 네. 그게 한 달이잖아. 아니 그리고 내가 알기로 30일이야. 해놓고 다시 치면 되지. 다시 치면 되잖아. 그럼 너무